안녕하세요. 테이크옵입니다.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행 단계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고행으로 넘어와서 멍 때리지 않고 해야 할 것과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빌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0레벨 전후 정도 되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아직 60레벨을 못 찍으신 분들은 피해 수확 지역과 군단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아이템을 파밍하며 레벨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의 공격이 악몽 던전 100단계 몬스터만큼 아프다고 느낄 수 있으니 조심조심 한 땀 한 땀 사냥하시거나 혹은 고렙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60레벨까지만 버스를 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땀 한 땀 사냥을 하셔도 워낙 경험치량이 좋으니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60레벨을 달성하셨다면 그동안 폐지 줍듯이 모으기만 하고 착용하지 못했던 손조 등급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으니 빠르게 창고로 달려가서 착용하시고 본격적으로 고행 단계의 컨텐츠를 즐길 준비를 마치시면 됩니다. 고행 단계에서는 이전 악몽 단계까지는 플레이하지 않았던 지옥 물결과 속삭임의 씨앗을 얻을 수 있는 속삭이는 금고 컨텐츠 등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부분들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맵을 열어서 여러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만 올리면 전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옥 물결과 속삭임의 나무 그리고 피해 수확 컨텐츠를 진행하시면 시즌2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리구아르나 두리엘 등의 엔드 컨텐츠 보스를 소환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도 모을 수 있으며, 해당 재료들은 일단 모아두셨다가 아이템을 어느 정도 맞추셨을 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2 업데이트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유니크 아이템과 문양, 흡혈기의 힘 등이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빌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내 캐릭터에 적용을 해보면서 더욱 재밌는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재 사용 중인 빌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역시 마지막까지 쭉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 미리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방어구는 총 방어도와 단일 저항 관련 옵션을 잘 맞춰주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저항이나 피해량과 같은 옵션이 내 캐릭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인벤토리 왼쪽 상단에 능력치 및 재료 부분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투구는 제 기준 가장 중요한 옵션으로 총방어도 증가와 독주의 플러스 4는 필수이고요. 나머지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나 기본 기술 공격 속도 또는 부족한 단일 저항을 챙겨주시면 되며, 위상은 취약한 적을 멍하게 만들 수 있는 난도 질군의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갑옷은 총방어도 증가 옵션은 필수이고요. 나머지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 피해 감소와 모든 피해 감소 옵션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측면을 원하시는 분은 명사수 피해, 독 피해 옵션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상은 치명적인 땅거미 위상을 적용했으며, 정복자 모드에서 밤사냥꾼 문양을 적용하고 스킬에서 은폐 상태의 체력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어스름 패시브 스킬을 찍어주시면 암흑주입의 지속적인 쿨감과 더불어 1대1 전투 시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갑은 국민 옵션으로 극대화 확률, 연발 사격 등급 플러스 4, 공격 속도 증가는 필수이며, 나머지는 회피 후 공격 속도 증가 또는 모든 능력치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피해량을 올려줄 수 있는 검의 달인 위상을 적용했으나 독 지속 피해량에는 기여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그림자 매듭근 유니크 장갑의 경우 연발 사격 플러스 등급 옵션이 최대 6까지 붙는 엄청난 상향이 되었으니 파밍을 통해 얻으셨다면 바로 가차 없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지의 경우 저는 비물리 피해 피격 시 최대 저항력이 올라가는 새벽 하늘 고유 바지를 장착 중이지만, 해당 바지가 없을 때에는 역시 총 방어도 증가는 넣어주시는 게 좋으며, 부가 옵션은 회피 확률 증가, 모든 피해 감소, 그리고 부족한 단일 저항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상은 기본 기술 사용 시 20%의 피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세의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의 경우 기본 옵션을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기본 기술 3타 후 연발 사격을 쓰시면 바로바로 피하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며,
이 옵션의 경우 갑옷에 있는 치명적인 땅거미 위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에 꼭 필요하므로 신발을 파밍하실 때 필수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적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피하기가 조금 끊기긴 하지만 피하기 최대 충전 옵션을 사용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옵션은 이동 속도 증가는 필수이며 나머지는 회피 확률 증가나 부족한 단일 저항력 옵션을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며, 위상은 질주 사용 시에 연막탄을 떨어뜨리는 재촉하는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무기 옵션의 경우 핵심 기술 피해,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모든 능력치, 민첩, 그 5가지 중에 붙는 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며, 독주입의 지속 피해량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해당 옵션들에서 극대화 피해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너프된 극대화 피해와 취약 피해를 넣은 이유는 연발 사격은 강화된 연발 사격 패시브로 인해서 극대화 피해가 아주 높은 확률로 뜨고, 구멍 뚫기와 착취 문양을 사용하게 되면 취약을 걸어주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군중 제어나 어떠한 상황을 유발해야만 작용하는 피해 관련 옵션보다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옵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양손 무게는 주입 기술의 효과를 뻥튀기 할 수 있는 타락 위상을 적용했으며, 한손 무기는 유니크 무기 규탄 하나와 원소의 미늘검 위상을 적용한 무기 하나를 장착했는데요. 만약에 규탄이 없으면 공속을 위해서 가속하는 위상을 적용한 무기를 장착하시면 되며, 원소의 미늘검 위상은 주입 기술의 피해량을 많이 올려주는 신규 위상이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걸이는 총 방어도 증가, 주입 기술 등급 플러스 3은 필수이며, 냉기 주입을 쓰신다면 혹한의 기교 등급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재사용대기 시간 감소나 이동 속도 증가가 가장 효율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위상은 연발 사격의 필수 이상인 반복되는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반지 옵션은 극대화 확률 증가, 독 피해 증가 옵션은 필수이며, 나머지는 취약 피해, 암흑 피해, 최대 생명력 등의 옵션을 붙이시는 걸 추천드리며, 위상은 각각 피해량을 올려주는 기대하는 자의 위상과 기본 공격의 공속을 위해 재빠른 위상을 적용했으며, 기대하는 자의 위상의 경우 독 지속 피해량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흡혈기의 힘은 현재 불멸, 걸신, 탄력, 약육강식, 탈퇴를 사용 중이며, 탈퇴와 걸신의 경우 맵의 녹색 아이콘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즌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킬의 경우 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며,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기술은 구멍 뚫기 하나, 근본적인 구멍 뚫기까지 찍어줍니다. 핵심 기술은 연발 사격 마스터, 고급 연발 사격까지 찍어주시고요. 튼튼함과 흡수의 일격은 마스터 해줍니다. 날쌘 몸놀림 기술은 질주 하나, 강화된 질주까지만 찍어주고요. 무기 숙련 마스터, 충격 하나, 속임수 공격 하나를 찍어줍니다. 여기에서 속임수 공격을 찍어주는 이유는 투구에 있는 난도질꾼의 위상을 활용해서 적을 멍해지게 만들고 다시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콤보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만 기술은 은신 하나, 전복시키는 은폐까지 찍어주시고요. 날렵한 마스터, 회복의 어스름까지 마스터 해줍니다. 연막탄의 경우 신발에 재촉하는 위상으로 인해서 질주 사용 시에 연막탄을 같이 사용하므로 강화된 연막탄까지 찍어주시고, 착취와 아기 패시브도 마스터 해줍니다. 주입 기술은 암흑주입 하나, 혼합 암흑주입까지 찍어주시고요. 보스한테 딜을 많이 주기 위해서 독주입은 마스터를 해주시고 혼합 독주입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밀주의 패시브는 2개만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빌드에서 궁극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패시브 스킬들만 찍어주었는데요. 기력 보충을 위해서 신경자극 하나, 아드레날린 하나, 그리고 신속은 마스터를 해줍니다. 핵심 지속 효과는 희생이나 정밀도 중에 입맛에 맞는 거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보스와의 전투만 정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보드는 초반에는 문양의 적용 범위가 이렇게 많이 좁기 때문에 완벽한 빌드를 설명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까지 제가 진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최종 공략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보드는 밤 추적자 문양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모든 원소 저항까지 찍어줍니다. 다음 보드는 교활한 책략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이렇게 교활한 책략 전설 로드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착취 문양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때부터 악몽 던전 클리어를 통해서 다재다능 문양을 15레벨까지 쭉 강화해 주시면서 오른쪽으로 소름 돋는 전리품 보드를 활성화해 주고 효용성 문양을 적용한 후 소름 돋는 전리품 전설 로드까지 찍어줍니다. 이때까지 악몽 던전을 계속 돌아주셨다면 다재다능 문양이 15레벨이 되셨을 건데요. 그럼 여기 교활한 책략 보드에서 착취 문양을 제거를 하고 이곳에 다재다능 문양을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비열한 습격 보드를 활성화한 후에 다시 착취 문양을 활성화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제 정복자 보드의 상태이고 다음 영상에는 최종 공략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익이 없는 유튜버들은 양질의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아주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되므로 보다 유익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